그렇게 무덥던 여름도 계절의 변화 따라 자연법칙이죠. 이제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소식을 여러분에게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가와사키 에이코라고는 조총련계 일본 교포죠. 동포가 만경봉호를 타고 북한을 갔어요. 그들이 말하는 북조선. 그 나이 17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갓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할 그 나이에 아버지가 노동판에서 도저히 힘들어서 학비를 못 대니까 수업을 중단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어린 마음에 모든 것이 무상으로 해결해 준다는 우리 조국, 그들이 말하는 조국이죠. 북조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있다는데 거기에 우리 교포들이 간다. 형제들이 간다. 그러니까 나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극구 만류하지만 단신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고향은 원고향은 경상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통일되면 고향에 와서 정말 자기의 삶을 잘 경영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젊은 A 고향은 만경봉호를 탑니다. 아버지는 배 선상까지 와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네가 간다니까 굳이 끌어내리진 않겠지만 후회하지 말아라. 절대 그 낙원이 아니다. 이렇게 간곡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 A 고향은 그대로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은 일본에는 우리 제1동포가 약 60만 명이 전후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조국을 북에다 둘 거냐 남에다 둘 거냐를 가지고 서로 논란이 있을 때 조직된 것이 하나는 조선인 총연맹,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조총련이고, 하나는 제1일본 거리민단 회죠. 그래서 제1거리민단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북에다 조국을 결정한 사람이 약 40만 명, 대한민국이 자기들의 조국이라고 한 사람이 20만 명. 그래서 조총련 계열은 거기에 대학까지, 유아원부터 대학까지 가지고 있는 교육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경에 가면 조선인대학교가 있고 조선중고등학교가 있고 조선초등학교가 있어요. 각종 문화활동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일본에 거주하는 10만 명이나 되는, 정확하게 97,400명 됩니다. 그 숫자를 북한으로 내보냈을까요? 1959년부터 84년까지 계속됐으니까 59년의 일본 상황은 말할 수 없이 어려울 때입니다. 물론 전후에 완전히 피폐해진 일본이 50년 한국전쟁 때문에 미군의 전략기지로서 일본을 내주고 거기서 일본의 경제회복의 틀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한국전쟁의 덕을 크게 본 거죠. 64년에 올림픽을 치를 만큼 경제가 회복됐으니까. 그러나 북한에서 노동력이 모자랄 때 일본에다 손짓을 하니까 일본 정부는 재빠르게 협상을 통해서 우리 조선인들을 내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경봉호까지 해서 처음에는 소련 민간 선박을 오다가 2만 7천 명은 소련 선박이 운송을 했고 나머지는 만경보라고는 북한 국적을 가진 배가 니카탕에서 청진항으로 갑니다. 178회, 정확하니 97,400명. 배에서 떠날 때 많은 일본인들은 걱정 반, 부러움 반이었습니다. 정말 저런 공화국이 있을까? 모든 것이 무상이라니까. 교육, 보건, 복지, 의료, 심지어 취업까지도 무상이라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말한 지상천국을 이룬 거죠.
사실인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A고향도 어린 나이에 북조선에 가면 반드시 자기 희망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극구 아버지가 붙들고 만류를 해도 배를 타고 떠났어요. 근데 청진항에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우연히 자기 초등학교 선배를 하나 만났어요. 그는 나이가 A고향보다 한 8살 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아요. 배를 탄 것이 후회스럽다. 그래서 A고향한테 부탁을 합니다. 제발 너는 여기서 배 어느 기생에 숨든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라. 여기 희망 없다. 이미 나도 여기저기 소식 들어보니까 생적이 따로 없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것도 만류하고 A고향은 배를 내려서 청진항에서 북조선인들의 환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평양 근교에 자리를 잡은 것이 강제노역소입니다. 철도 부설 사업을 하는 강제노동소에 들어갔어요. 어린 나이에. 학교는 고학을 해요. 그래서 왜 학교는 못 다니고 내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없냐 그랬더니 토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공화국에서 당신들 제포라고 합니다. 제1교포 제포. 그 토대는 최하위급이요. 그 급 가지고는 공무원도 교육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평생을 노동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9만 7천 명이 노동 현장으로 다 깔린 거예요. 마치 우리 1953년 휴전 때 우리 포로가 약 8만 명 가까이 북한에 있었는데 8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8천 명 이상을 내놓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8만여 명의 국군 포로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다 강제노역소로 배당받았다는 거예요. 탄광, 철도, 해운, 도로 이런 건설 현장으로 가서 강제노동을 당한 거예요. A고향도 그 생을 어쩔 수 운명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항의도 안 되고 절기도 안 돼요. 근데 우연히 24살 때 A고향은 남자 하나를 알게 됐어요. 그 남자는 토대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서인철이라고 소위 항일 빨치산 세대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모가. 근데 그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을 낳고 12년 만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혼자가 된 거죠. 계속 강제노동을 다니면서 이동을 해갔어요. 근데 27년 만에 그토록 말려오던 아버지 부부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A고향을 만나러 왔어요. 그건 북한이 달러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이사는 가족 상봉처럼 제1동포들의 가족 상봉을 허락한 거예요. 이것도 거금을 내놓고 신청을 해야 돼요. 기간은 딱 일주일입니다. 비참한 삶의 현장을 보면서 아버지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학교를 다녔냐? 못 다녔습니다. 왜 못 다녀? 토대가 안 된답니다. 북한은 토대가 셋이 있어요. 하나가 빨치산 토대입니다. 항일운동 때 김일성 빨치산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소위 유족들. 직계손이나 그 일가친척들. 김일성 시대 토대예요. 1급 토대죠. 김정일 때는 어거지로 김정일을 백두산 정일봉에서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백두산 줄기가 생겨났어요. 그 줄기 속에서 통치가 되다가 김정은 시대로 넘어온 겁니다. 김정은은 아직은 인맥이 없어요. 어린 나이에 스위스 가서 공부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와가지고 만경대에 있는 군사 전문학교 다니는데 사실상 인맥이 없죠. 근데 최근에 새로운 토대가 하나 생겨났어요. 그것이 바로 한라산 줄기입니다. 한라산은 탈북자 가족을 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한동안 제포들, 그러니까 일본서 북송선 타고 온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어요. 그냥 토대는 나빠서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데는 못 가지만은, 학교는 진학은 잘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일본에 있는 부모님들, 형제들이 생활 필수품을 보내줘가지고 모든 북한인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강제 수용소에 어떻게 사라졌는지 날마다 사라져갔습니다. 지금 언제입니까? 59년부터 84년까지 북한에 들어왔다면 벌써 다 30년 세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40년 세월이 넘었네요. 24년이니까. 84년까지. 그러니까 다 지금 거의 뭐 나이가 8, 90 넘어가게 됐습니다. 7, 80. 이런 역경 속에서 삶을 살아갔어요. 북한에는 또 하나의 해외 동포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혁명시대에 항일운동에 동참했거나 또 거기서 만주벌판에 살던 우리 동포들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 그들이 그래도 초기에는 70년 이전 초기에는 북조선 공화국이 모든 것을 우위에 점하고 있었어요. 공업시설이 그쪽에 있었고 일본이 물러갈 때 북한에는 자원을 한 29억 달러 남겨놨고 남쪽에는 23억 달러 남겨놨어요. 무슨 발전소가 그 수풍 발전소가 아닙니까? 비력공장, 흥남 비력공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초적, 기초적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70년 초기, 그러니까 70년 남북 이우락하고 김영주라고 김일성 동생과 사이에 소위 상부의 뜻을 받들어서 남북대화를 시작한 그 시대, 북한은 경제적으로 우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70년 중반이 넘으면서 우리에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의 60분의 1도 안 되는 GNP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죠. 우리가 4만 불 가까이 와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 대열했었어요. 드디어 일본보다 무역을 금년내로 따라잡고 개인 소득은 앞섰어요. 그 일본의 부러움의 대상이 한국이에요. 북한은 지금 세계 220, 30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급에 속해요. 소득으로 봐서. 이런 나라를 허위선전에 속아가지고 지상낙원으로 간다고 한 거예요. 돌아올 수도 없어요. 돌려보내질 않아요. 거기서 뼈를 묻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국군 포로가 아까 8만여 명이 안 돌아왔는데 그 중에 돌아온 사람 몇십 명 아닙니까? 많아봤자 100몇 명이에요. 그것도 강제 탈북을 해서. A고향은 27년 만에 부모님을 만났어요. 부모님 모든 말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공화국의 실체인가? 보이부연이 계속 따라다녀요. 무슨 말을 하는지 녹음해요. 기록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딸을 붙들고 울 수도 없어요. 그런 비참한 현장을 간 거예요. 그래도 부녀지가 아니라 조금 더 있으려고 연기 신청을 했더니 한국 돈 2천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3일 동안에. 그 3일간 더 버티다가 결국은 돌아올 때 A고향한테 그 아버지 박양수 씨가 이런 말을 남겨놓고 갔어요. 내가 네 앞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걸 보고 싶구나. 눈을 감을 때 너를 보고 싶구나. 그 말 한마디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A고향의 가슴을 파고들었던지 아버지 눈 감기 전에는 내가 일본을 가야 할 텐데 하는 마음으로 날을 샜어요. 아들, 딸을 낳아놨으니까 걔들하고 상의도 해봤어요. 당연히 가라는 거예요. 감시는 더 강해졌습니다. 우연은 기에 동지 세 사람과 같이 압록강을 건넙니다. 한 사람이 물에 떠내려갔어요. 한 사람은 다시 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 혼자서 중국을 거쳐서 대련해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가는 거예요. 그게 43년 만이에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중국을 가보면 화교를 들어 만납니다.
70년 이전에 중국보다 훨씬 북한이 앞서 있었으니까 중국 살다가 자기 조국 북한으로 간 거예요. 그 사람들 10만 명이에요. 다시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도망가서 다 중국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오지 않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인권의 사각지대,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회, 오직 토대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사회, 이 사회가 북한이에요. 우리는 지금 통일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통일은 마땅히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자유와 민주, 인권의 가치로. 저는 그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북송선을 타고 간 지상낙원을 찾아간 우리 동포들의 삶의 현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A고향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병원에 오늘 내일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손을 붙들고 아버지를 부르니까 아버지가 A고 너 왔냐? 약속을 지켜서 고맙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다행히 북에다 남겨놓은 딸 하나가 탈북을 해서 일본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A고향은 60이 다 되면서 그 딸과 일본의 동경에 살고 있어요. 날만 밝아지면 깃발 하나를 들고 동경 복판에 있는 조청년 본부를 갑니다. 그리고 10만 동포를 되돌려오라고 외치고 있어요. 어느 산천에 죽었는지 그 후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공산주의의 그 허상에 속아가지고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앙드레 지드라는 유명한 작가는 공산주의 책을 읽어보고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는 것도 바보고, 공산주의가 이뤄놨다는 지상천국이라는 공산국가를 돌아보고 공산주의로부터 되돌아오지 않는 것도 바보라고 그랬어요. 이상과 현실 얘기죠. 지금 북한에서 압록강, 두만강 주변에 엄청난 수해가 나서 약 1000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유성이 촬영을 해서 전 세계 보도를 했어요. 우리 KBS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쌀을 지원하겠다고 그랬어요.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그리고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그것도 거부를 해요. 그 자존심이 북한 인민을 그렇게 죽어가는데 왜 매몰차게 그따위 짓을 합니까? 정치가 뭐예요?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해주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정치의 목적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그런 짓을 안 해요. 오직 통치만을 위해서 남한을 적대국가로 핵무력으로 평정하겠다고. 민족이란 개념도 삭제해버렸어요. 아마 헌법 바꿀 겁니다. 그 양반. 이런 짓거리는 북한 권력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철칙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많이 못 갈 겁니다. 그러면 서독처럼 동독을 끌어안듯이 우리도 북한 동포를 끌어안을 수 있는 만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동족애가 있어야 돼요. 왜? 적어도 우리는 태평양 중심의 문명권을 형성해야 할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이 당군이 건국할 때 우리에게 준 홍익의 정신이고 대동의 정신이고 제세 이화의 정신이야. 경천의 정신이고 광명의 정신이고 백의 정신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폭넓은 마음으로 우리 편하게 편한 것 아닙니다. 우리 넉넉한 번영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같은 동족이 비참한 생을 살아가고 있고 무슨 놈의 토대입니까 지금? 오히려 한라산 토대처럼 부러움의 대상이 돼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오히려 탈북이 그들의 이상이 되고 거기 가야만 자기 생애 목표가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 이름하여 MZ세대, 장마당 이후 세대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북한의 새로운 세계가 탄생되기를 거듭 소망하면서 오늘은 가와사키 A고향이 허탈한 탈북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모두 공감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